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관악구청을 띄워줬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관악구청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그 공공성이고 성과는 다 가져도 상관없어요. 주면은 그쪽에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사이인가 민원이 싫어하는 민원보다 긍정적인 민원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비율이. 당연히 관악구청 안에서도 그러게 되고 작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구청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한다는 거. 갔죠. 무엇을 도와드리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 관악구라는 지역 안에 자생적으로 지자체한테 후원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인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단체는 관악길거리 모여협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무려 700명이 넘습니다. 구청장 선거에서 100표면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구의원들, 재경 운영인가 거기에 있는 8명이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또 갔습니다. 또 똑같은 얘기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설명을 막 했죠. 그때 나온 안건이 뭐냐면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의했던 거 보긴 한데 고향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고향 밥 주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르신 근로복지, 그러니까 공공근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꼭지를 넣자. 그래서 그걸 제안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벌써 급수도 하고 화장실이 있으니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또 몰리기까지 했습니다. 6명 모으는데 그게 몰려서 추첨을 한답니다. 그냥 다른 노동에 비해서 다른 뭐 어린이집 청소라든지 뭐 다른 뭐 이렇게 길가에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시간 제약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2번이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소정의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 밥벌이하고 연관된 거에서는 굉장히 방어적이 됩니다. 그분이 고양이를 싫어했던 저는 상관없어요. 그 성향을 알 수 없죠. 물론 그분 중에서 고양이 별로 생각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27만 5천 원. 일주일에 2번씩 8번 나가서 화장실하고 청소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채워주고 옆에 산소통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하면 익숙해지면 2, 30분이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걸 2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7만 5천이 꽂히잖아요. 자기 돈 버는 일에 누군가 그 급수가 설치된 것도 경로당이란 말이에요. 누군가 왜 밥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자기 밥벌이에 대한 건 분명히 그분이 방어에 나섰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는 거죠. 사실 그거의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 무수한 회의 기간 동안에 진짜 쓸데없이 벌어지는 말도 많죠. 네? 그 쓸데없는 말들이 추려지고 어떤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하나의 형태가 돼서 던져지고 마을버스 광고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지하철 광고합니다. 정말 처음으로 합니다. 그게 788명 중에 120명 되시는 분들이 내시는 후원금 덕분에 가능한 거예요. 늘 저희는 사람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5분에서 한 30명 정도 되는데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근데 788명 중에서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니냐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모든 모임에는 8대2 법칙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으면 80명은 지켜보고 20명이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 실험한 게 있더라고요. 그 20명을 데려다 놓고서 또 모임을 만들어 봤어요. 활동하시는 분. 그러니까 똑같이 4분만 일하고 나머지 16분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모든 모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788명 그거는 저희들이 그 모임이 해온 성과이고 그 성과를 바라보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는 거고 정회원들은 실제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거 가지고 계속 아는 겁니다. 모임이라는 건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시간에 되는 거 아니고요. 만약에 그게 관악구만 그렇게 사람들이 특별나서 뭐 어떤 분은 저 때문에 저는 정의원이에요. 저는 거기서 어떤 지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교육만 받고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분기별로 한 번씩 현방교시라고 하는 거라서 합니다. 3월 3일 날 혹시 시간이 되신 분은 서울 오셔서 동물권 변호사를 모시고 하는 법을 아는 만큼 길고양이를 지킨다는 것을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지방에서 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섭외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평생 못 하시고요. 네. 또 하나 제가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임하실 때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죠. 왜 자꾸 이렇게 모임하실 때 펜만 몇 년 차는 계급장이 아닙니다. 절대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단치지 말고 간섭하지도 마세요. 밥 주는 것 때문에. 아니면 고양이 돌보는 것 때문에. 캔만 몇 년 차가 됐다는 건 솔직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그 아이들의 삶에서 지켜서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바뀌어진 게 없다면 사실은 제대로 방법을 찾지 못한 거거든요. 또 하나, 왜 계급장애이냐? 밥을 주는 방법이 아파트와 공원과 주택가와 그런 데가 똑같다고 한다면 계급장처럼 하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카페 앞에 있는 밥 주는 것과 여기서 한 블록만 떨어져 있는 저 골목에서 밥 주는 방법이 다릅니다. 왜? 거기 있는 고양이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법을 그쪽에서 적용시켜서 성공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섭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지역 가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구충제 하셨어요? 네. 구충제 안 하셨어요? 어떻게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고양이 들고 구충제 꼭 하셔야 돼요. 막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처음 듣는 말이고 제가 구충제를 알아보러 갔어요. 병원을 저도 알아봐야죠. 병원 가서 보니까 평생에 고양이가 구충제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하면 된다. 그죠? 고양이 평균 수명이 몇 년입니까? 3년이 안 돼요. 구충제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얘기 아니고 혹시 지금 밥 주신 지 얼마 됐으니까 4년 정도 됐대요. 그럼 혹시 4년 전에 밥 주던 아이가 지금 살아있는 아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없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묻지도 않은 말을 하면 모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캔맘 된 지 한 달이 됐건 하루가 됐건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동당에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들어줘야 되고 진짜 충고할 때는 뭐냐?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이러저러저러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손을 내밀었을 때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보다가 뭔가 거슬려. 자꾸 얘가 뭐 이렇게 좀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참견을 하고 그러면 그 모임에 못 나오죠. 저는 어디 가서 뭐 제가 최소한 참견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들어드리고 나서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지 제가 아는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사실 이 동네 애들을 어떻게 압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어떤 동네 가면 어떤 고양이가 저한테 와서 부비부비래요. 이 동네 인심이 좋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기 동네 인심이 좋구나. 고양이들한테 되게 좋아하나 보다. 하는 거고 어떤 동네 가면은 세상에 그렇게 불구대천의 원수가 없어 얘가 저를 알아보는데 막 무서움에 떨어가지고 막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야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강연인지 추가 기술인지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오늘 여기 어렵게 오셨잖아요. 어렵게 오셨고 제가 이렇게 욱박지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야단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기쁜 자리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제 책을 가지고 진짜 여러 사람들한테 고향의 현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책으로 소개를 해주십사하고 와서 부탁을 드려고 온 겁니다. 저 책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고향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설명할 자신이 없으면 이 책을 주고 너는 괜찮냐고 물어봐요. 넌 괜찮아? 난 되게 불편해 이 상황들이. 난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고양이가 안전하고 나도 안전한 사회에 살고 싶다. 내 아이들도. 그렇게 소모되길, 그렇게 이용되길 바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다른 건 다 채더라도 SNS 하시는 분들은 그냥 책 오늘 갔다 온 거 가지고 사진 찍어서 뭐 짧은 감상도 좋고 또 후기도 좋고 써서 올려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은 미리 지불해 드렸어요. 엽서. 안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한테 스티커 안 받아가신 분들은 스티커 받아가신 분. 스티커 안 받으신 분. 늦게 온 분들은 저도 안 받았어요. 아니. 저도 안 받았어요. 어디 드렸잖아요. 거기 수원이고 여기 그럼요. 네, 나중에 네.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그 색깔별로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거 이쁘죠? 네. 붙여서 하시고 여기 3장 들어있으니까 가까운 친구분들이나 누구 주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디든지 지금 가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만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있어요. 혹시라도 책이 만부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한테 드렸던 엽서로 이제 전시를 이제 새로 시작해요. 펀딩을 성공을 해서 2월 달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 작품에 만약에 10,000권이 넘어가면 제가 행사를 저랑 간담회 했던 곳을 다시 똑같이 가서 시간을 가지면서 그거를 상품으로 내걸고 뽑아서 드릴 겁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이 오시면 제일 좋겠지만 어떤 엉뚱한 분이 받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장담 못합니다만 제가 만무할 때는 그렇게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조그마한 이벤트를 할 겁니다. 뭐라도 해봐야죠. 그때까지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인디안 기후제가 너무 좋아요. 인디안들은 기후제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올 때까지. 올 때까지. 팔릴 때까지.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은 어떤 여자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당연히 너무 인상 깊게 본 분이에요. 김미자 씨라.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요? 이름을? 저는 김미자로. 얼마 전 태안에서 돌아가신 김용균 씨의 어머님인데요. 자기 아들이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슬픔 때문에 진짜 말 하나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이 평생을 나 앞에서 이야기도 안 해도 그분이 내 자식은 그렇게 됐지만 다른 자식들은 자식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짜 그 추운 겨울부터 시작을 해서 법을 산업안전법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법이 통과가 됐어요. 물론 그 법이 통과된 것과 모두가 안전해진 거는 조금 시일이 걸리겠지만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절박한 사람. 나의 절박함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너무나 불행히도 그 절박함이 생명에 꽂혀 있는 분들이에요. 저조차도. 저는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앞에서 떠나버렸던 그 수많은 아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고 이미 이 생은 이번 생은 틀렸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제가 관악길과의 보호협회라는 그 모임을 끝까지 어떻게든지 더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잘 되는 곳이 있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쓰셔도 돼요. 그 아이디어 갖다 쓰셔도 됩니다. 뭘 하지 않아요. 버스 광고도 하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그 절박함이라는 그 무기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고 그 무기를 제발 가슴 속에만 숨겨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꺼내서 써줬으면 좋겠고 그래야 고양이가 살고 사람이 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자, 그래도 질문이 필요하겠죠. 질문하세요. 약간 저희가 아까 왜 중간중간 질문 드렸잖아요. 네. TNR에 관한 이야기, 근데 그런 건 강연에서도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분명히 오늘 인원이 제가 원래 막 초청하고 이렇게 연락하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이 못 오셨고 못 오시지만 책이라도 구매해서 사인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신 분도 하고 계셨고 근데 되게 굉장히 절박한 사연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분도. 그리고 전민동에서 이제 오랫동안 밥을 주고 계시는 분들인데 저도 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톡방 말하자면 모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는데 정말 완전 중구난방이지 와야 되다시피 너무나 이겨내기 나는 힘든 상황이었어서 지금 아까 너무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에 저기 대전에서 몇 년 전에 네. 큰 모임이 하나 있었고 그때 한 번에 모이셨을 때 150명 정도 모이셨다고 하는데 진짜요? 그걸 청주 가서 들었어요. 근데 그게 불과 한두 번 만에 깨졌대요. 똑같은 그쵸. 같은 이유겠죠. 네. 너무 그런데 어쨌든 너무 필요한 모임이잖아요. 사실 되게 절박하게 느끼는데 강연을 저희가 초대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조건은 그겁니다. 저는 사람 숫자에 연연하거든요. 굉장히 예. 그래서 작년에 대전 지역은 편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고 최소 인원이 30입니다. 왜 30이냐면 그 인사가 떨어졌을 때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외에 제 경험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자체도 그래요. 그리고 저도 얘기하는 것도 좀 다르기도 하면서 안녕하세요. 어느 지역이든지 30명이 넘어야 강연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강연은 유료로 진행이 됩니다. 유료로 진행되는데 유료로 진행되는 기준은 뭐냐? 제가 보통 오면 한 3시간 합니다. 시간당 5,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차비. 그래서 사실 모든 지역의 강의료는 거의 똑같습니다. 2만 원. 물론 그게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 돈이지만 저도 생활인으로서 살아가고 저도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싶거든요. 나이 50이라는 무게는 성인 남자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녹록한 나이는 아닙니다. 여기 지금 사장님은 아들내미가 고3이 됐는데 쟤는 이제 5학년 올라가거든요. 동갑인데. 오늘 날짜로 방학이 끝납니다. 방학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하면 제가 작년에 강연 진행했던 곳이 알콩달콩 커피숍이라는 데가 있어요. 갈마로 저기 갈마동에 있는데 그분 거기서도 똑같이 유기견 관련 활동할 때 유기묘 하시고 목구조 하시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에서도 두 곳 정도가 할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 어느 지역에 상관없어요. 이제 여기하고 거기가 굉장히 멀다는 거는 제가 아까 내비를 보면서 확인했어요. 서울에 강남하고 강북 정도의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을 진행하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불행히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일요일이나 평일에 할 수밖에 없어요. 평일에도 과연 그런 숫자가 모일 것이냐 라는 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람 끌어모으기가 제일 쉽지 않고 왜냐면 캠핑 하시는 분들이 고양이를 닮아가요.
영역동물화 돼가지고 그 지역을 안 떠나려 그래. 그리고 특징이 뭐냐? 모든 모임에 저희는 뒤풀이가 없습니다. 왜? 애들 밥 주러 가요. 네. 되게 건전하게. 밥 주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막 이게 작가님 제가 지금 작가님도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애들 밥준 시간 늦어가지고 기다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가신다고요. 얼마나 건전한지 몰라요. 제가 술을 끊었잖아요. 제가 전에 기자할 때는 끼니 때마다 각일병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예? 너무나 청량한데 왜 병에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연은 보통 6강이나 7강으로 합니다. 근데 왜 6강이나 7강이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강의가 6강이고 하나가 다 추가되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수의사 한 분을 소개받아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길고양이가 그렇게 인간에게 해로운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그 수의사 선생님 그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전문가 입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한테 받는 느낌이 달라요.